임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머리를 밀린 고등학생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1년이 지나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재판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JTBC 기동 취재 최강희 팀 최유선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뜯기듯 삐뚤빼뚤 잘려나간 머리카락. 상처투성이가 된 두피는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임실의 한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머리카락을 다듬어준다는 동급생 B군의 말에 머리를 맡겼습니다. 면도기와 눈썹 칼로 머리를 밀면서 두피가 뜯기고 피까지 나자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강압적인 태도에 압박을 느꼈다는 게 A군의 주장입니다. 머리를 막 미니까 피도 나고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 좀만 더 하면 된다고 그때부터 막 엄청 세게 빨리 막 약간 강제로 밀듯이 밀었거든요. 곧바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도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아직 어떠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며 학폭위가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B군 측은 동의를 받아 머리를 잘라줬고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그런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학교 폭력 조치를 내리는 것이 교육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학폭위가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판단도 책임도 미루고 있는 사이 A군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됐습니다. 올해 1, 2학기는 학교에도 나가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90%가 가까이. 근데 실습이 두니까 어딜 가면 계속 만나게 되는 거니까 부딪히는 거죠. 힘들어했고 막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너무 진짜 막 싫고. 그렇다면 학폭위는 법원 같은 객관적 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처분을 내려야 할까요?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살펴봤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땐 학폭위가 조치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학폭위가 결정을 미룬 건 사실상 처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유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피해자에 대한 그 구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한을 정했어야 되는데. A군의 사례와 달리 전주의 한 학교에선 형사고소와 학폭신고가 동시에 이뤄졌지만 학폭위가 먼저 결론을 냈습니다. 교육적 판단과 형사적 책임은 다르다고 본 겁니다. 형사 사건으로 지금 넘어갔다 했더니 학폭은 그냥 학폭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학폭이 진작에 훨씬 먼저 끝났어요. 학교는 매뉴얼에 보장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소홀히 했습니다. 심의가 유보된 경우 피해 학생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나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A군 어머니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전북에서 최근 5년 동안 유보 판정을 받은 시민은 85건. 하지만 대응 매뉴얼엔 유보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이 고등학생이라면 졸업할 때까지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 시간을 끄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늦으면 내년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씀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다리 뻗고 자고 싶다고 사람 피를 말린다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유보가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동하는 상황. 책임을 미루는 어른들의 행동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기동 취재 최강 2팀 최유선, 강훈입니다.